안녕하세요. 자, 숙제는 반드시 하셨겠죠. 근데 이건 숙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배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이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문제를 안 풀고 그냥 설명을 들으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반드시 먼저 문제를 푼다. 그거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금년에 합격을 안 하겠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든 좋아요. 근데 금년에 꼭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하시는 대로 하셔야 가장 바람직하죠. 자, 부탁드립니다. 자, 130페이지에 43번. 자, 상품 매매 기업인 합격은 계속 기록법과 실사법을 병행한다. 그 이게 뭐야? 평소에는 계속 기록법을 하다가 결산할 때는 실사를 병행한다. 뭐 당연한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자, X1년 기초재고는 2만원, 단기 매입액은 6만원, X1년 말 현재 장부상 재고 수량은 70개다. 자, 주식회사 합격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은 진부화로 인하여 단위당 순실현 가치가 160원으로 하락. 자, 주식회사 합격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72,000원을 인식하였다면, 자, 주식회사 합격의 X1년 말 실지 재고 수량은 얼마가 되겠냐? 이건 뭐 진짜 너무 쉽잖아요. 이건 딴 거 볼 것도 없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순실현 가치가 몇 개예요? 지금 16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합격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는 얼마냐? 72,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자, 상품 계정을 그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기초, 자, 여기는 매입. 자, 여기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얘가 기말이겠죠? 그러면은 기초 재고액은 얼마냐?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의 매입액은 얼마냐? 6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말. 자, 기말은 모르는데 매출원가가 72,000원이래요. 그러면 이놈에서 이놈을 빼서 얘를 뺀 게 매출원가죠? 자, 기말이죠? 그럼 8만 원에서 72,000원 빼면 기말은 8,000원이겠죠? 자, 8,000원인데 여기 보니까 자, 순실현 가치가 160원이래요. 그러면 이 8,000원이 자, 160원짜리가 8,000원 있으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주면 8,000원 나누기 160원 하면은 50개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수량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X1년 말 실지 재고 수량은 50개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44번. 주식회사 합격의 X1년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X1년도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로 인식할 비용의 합계.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는 먼저 요거를 그려주면 돼요. 자, 언제나 상품 계정을 그려서 자, 기초는 얼마 있느냐? 35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입액, 단기의 매입액은 300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말의 수량이 3,000개. 자, 3,000개고, 자, 3,000개는 하나에 200원에, 그러면은 3,000개가 200원이면 60만 원인가요? 3,000개 곱하기 200원 하면은 자, 요게 60, 요게 이제 장부상의 재고고, 그 다음에는 실지 재고가 2,500개네. 그럼 먼저 수량이 죽어요. 그러면 얘는 200원. 그러면은 50. 그러면 여기에 감모 손실은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시가.
자, 시가는 이제 순실현 가치로 가야죠. 자, 이때 순실현 가치는 저런 올라갔네. 자, 언제나 우리는 저가법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인정하지만 올라가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대로 200원이니까 50. 그러면 평가 손실은 없다 이 소리죠.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X1년도에 매출 원가는 얼마고 감모 손실은 얼마고 평가 손실은 얼마냐. 그러면 평가 손실은 없는 거 확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감모 손실은 얼마야? 감모 손실은 10만 원이죠. 자, 그럼 이제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본래의 기말 써주면 되죠. 자, 본래의 기말. 자, 본래의 기말은 60. 그러면은 335만 원에서 자, 60만 원을 빼면 335만 원에서 자, 60을 빼면 275가 자, 매출 원가인데 여기다가 뭘 더하면 돼요? 정상감모. 자, 본래의 기말을 빼어주고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 더해서 나온 게 매출 원가. 그러면 이제 감모 손실 중에서 정상 감모가 거기 보세요.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중에서 50%가 정상적이래요. 그러면 50%면은 5만 원이 가겠죠. 그러면 결국 자, 우리의 매출 원가는 280이고 그러면 이제 감모 손실은 5만 원만 남죠. 여기 10만 원에서 자, 5만 원은 매출 원가로 갖고 나머지는 영업의 비용. 자,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없네. 그러면 얘하고 자, 평가 손실을 더한 게 얼마냐 그랬으니까 자, 정답은 285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쉬운 거고. 자,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45번. 자, X1년도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래요.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얼마냐? 자, 그러면 여기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원래가 몇 개 있었어요? A 상품은 400개. 자, A 상품은 400개.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100원. 그러면은 4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B 상품은 200개인데 자, 단위당 원가는 250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손실은 180원이 됐네요. 그러면 B 자산은 200개인데 200개가 250원. 자, 그러면은 5만 원이 되겠죠? 자, 5만 원인데 거기 취득원가로 파악한 장부상의 기말 재고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0만 원인데 장부상의 재고는 10만 원인데 자, 지금 이제 실질 재고는 9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감모손실은 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만 원.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일 끝에 단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거는 지워버려야죠. 왜? 지금 뭐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모손실 물어보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감모손실은 모두 매출원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감모손실은 0이 돼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X1년도에 감모손실은
0이 돼야 바람직하죠, 사실은. 그래서 요 문제의 해답으로 보면은 5번으로 해놨잖아요. 그렇게 맞추려면 감모 손실은 뭐로 봐셔야 돼요? 매출원가에 산입한다 그 말을 지워버리셔야죠. 매출원가에 산입하면은 감모 손실은 여기서는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문제 출제를 그냥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냥 단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면은 0이 되는 거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감모손실만 물어봤다 그러면은 10,000원이 되는 거고, 자, 그 문제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6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상품에 대한 단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자, 손익선출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X1년도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X1년 말 재고 실사를 결과 세계고 감모 손실은 모두 정상적이래요. 자, 그러면은 기말 현재 상품의 단위당 순실현 가치가 100원이라면 X1년도의 매출이익은 얼마냐? 단 정상적 감모와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한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노래에 가는 거죠. 노래. 자, 우선 상품 기초의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면 자, 얘가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 재고는 20개고 하나에 120원짜리니까 2,400원이죠. 자, 여기 이제 매입액은 얼마냐? 5,400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본래의 기말을 써줘야죠. 자, 본래의 기말은 지금 50개가 있었는데 4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몇 개? 4개가 감모손실이죠. 자, 그러면은 본래의 기말은 자, 4개가 됩니다. 자, 하나에 얼마짜리예요? 문제를 보면은 손익선출법을 이용하니까 20개는 120원에 사왔고 30개는 180원에 사왔는데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180개가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720원이 기말. 그러면 이게 매출원가예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요? 2,400원에다가 5,400원을 더해서 720원을 빼면 자, 여기 이제 매출원가죠. 여기 이제 뭐를 더하느냐? 정상적 감모와 평가 손실을 더하면 여기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장부 재고는 4개인데 자, 실지 재고는 3개래요. 그러면은 자, 720원이 540원이 됐으니까 자, 180원의 감모 손실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는 정상적 감모다 그랬으니까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 자,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가 100원이래요. 그러면 이 3개가 100원. 그러면 300원이니까 평가 손실은 240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자, 평가 손실도 매출원가에 산입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매출원가는 7,080원에다가 180원 더하고 240원을 더한 7,50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얼마에 매출했느냐? 자, 매출한 금액을 보면 자, 얼마야? 13,800원에 팔았네요. 그러면은 자, 7,500원짜리를 13,8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매출이익은 6,300원이 매출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의 흐름은 명확하게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형자산회계. 자, 우리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자, 영업활동을 위해서
자,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먼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타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재화를 먼저 생산하거나, 자, 재화를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그 다음에는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래야 이제 얘가 영업 활동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체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면, 자, 얘가 유형의 자산이므로 눈에 보여야 된다.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돼야죠. 자,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자산, 얘를 우리는 유형자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유형자산은 자, 인식을 하는데, 자, 인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인식이죠. 너 유형자산이구나 하고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할 건데, 자, 이때 어떻게 기록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얘를 얼마에 샀는지, 자, 취득원가를 자,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이 미래의 우리 기업에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큰 개념, 요거 하나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자, 먼저 이제 그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자, 요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구입 비용이 있겠죠? 자, 구입 비용에다가 요 유형 자산을 구입하는 데 따라가는 모든 재비용을 더한 금액, 요거를 우리는 취득원가로 잡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33페이지 상단, 자, 유형 자산의 원가는 자, 구입 가격. 자, 이때 구입 가격은 자, 더할 게 있어요. 관세나 환급 불가능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건 나중에 돌려주지 않죠. 그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다만 보유하고 있어서 내는 재산세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더해서는 안 되죠. 취득에 따르는 관세 또는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더해주되, 다만 이 자산을 매입할 때 매입 할인 깎았어요. 또는 뭐 리베이트를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빼라. 그래서 자, 차감하는 것은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관련 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되는 직접 관련된 원가. 우리가 자산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운반 비용이 있겠죠? 또 자산을 구입했어요. 한번 시운전 해보자. 시운전비 이런 것들도 다 취득원가에 더해줘라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비용. 자, 복구비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자, 30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년 후에는 원상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원상회복에 따르는 복구비용은 이것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해줘야죠. 다만 이 복구비용은 자, 30년 후에 복구비용이기 때문에 30년 후에 복구할 비용의 오늘의 현재 가치로 자, 요거를 취득원가에다가 가산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에 직접 관련 원가에 해당하는 거 왕별. 자, 여기에 나온 것들은 무조건 취득원가에 더해주는 거예요. 1번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의 급여 플러스 설치장소 준비원가 플러스 자, 최초의 운송비 또는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조립원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시운전 해본다 그랬죠. 다만 시운전 과정에서 시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시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은 빼야 되겠죠. 시제품의 판매 가격은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다면, 자, 이것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원가에 플러스. 자,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에, 자, 그 3번에다가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거에다가 왕별 5개 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먼저,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자, 새로운 지역이나 고객층을 상대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그 다음에 간접비용, 요것들은 취득원가에 더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취득 이후 발생 원가입니다. 자, 취득 이후에 발생한 원가도 역시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뭐 재배치 비용이라든지 이전 비용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은 취득 원가에 플러스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유형자산으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이 있다면 그것도 취득 원가에 플러스하지 말고 그냥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라. 자, 그런 정도만 취득원가를 구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만 잘 알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거는 이 토지와 건물을 구입할 때, 자, 요거는 이제 요거 개념만 하나 딱 알아두고요.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토지를 사면서 여기 이제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내가 사용하겠다. 우리 본사로 또는 공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얘와 얘를 구입을 하죠. 그럼 이렇게 구입을 할 때 얼마를 줬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얘를 장부에다가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뭐 8천만 원에 샀으면은 그냥 나누기 2 해가지고 4천 그러나요? 자, 이럴 때는 자, 토지의 공정가격과 건물의 공정가격이 얼마냐? 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6천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4천이래요.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자산을 요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일괄 구입이라고 하죠. 일괄하여 구입하였다면 자, 요 8천만 원을 요 자산의 공정가액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8천만 원 곱하기 6천, 4천. 한 놈은 6천, 한 놈은 4천. 그러면 더하면 1억이 되죠? 그럼 이제 토지는 6천, 건물은 4천. 그러면 8, 6이 48. 토지 가격은 4,800이 되고, 그 다음에 8, 4, 32. 건물은 3,200으로, 자,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을 주고 취득했다면, 이렇게 해서 쪼개주는 게 일괄 구입이죠. 그런 개념 하나 다시 기억나시고. 자, 또 하나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8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면은 아까는 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거죠.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얘를 별도 건물 토지로 하지만 얘는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건물을 새로이 신축할 거기 때문에 얘는 건물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얘 8천만 원을 모두 토지 원가로 집어넣어라. 다만 이제 여기서 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 비용이 생기겠죠? 자, 철거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토지 원가에 플러스 해줘야죠. 근데 요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자재 수입이, 자, 폐자재를 팔아서 3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다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해야죠. 그래서 이때는 8,700만 원이 토지 원가가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케이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취득 형태별 취득 원가, 이거는 뭐 바로
가지고 우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교환이죠. 교환. 그래서 교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먼저 이제 교환에는 자,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자, 하나는 상업적 실질이 없느냐.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회계 기준에서는 요거를 상업적 실질이다 그러면은 이종 자산의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러면은 얘는 동종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주고 건물을 샀다 그런 경우 그건 동종으로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주고 차량을 교환했다. 요건 이제 동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주고 토지를 샀다. 서로 다른 자산을 샀다. 그럴 때는 이종이다. 이종 자산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놈이 그놈일 때 상업적 실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자, 이때 취득원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손익은 어떻게 하느냐 요것만 명확하게 외워버려요.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취득원가는 자, 내가 뭔가를 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제공한 자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다가 자, 뭐를 줍니까? 현금 지급액을 현금을 더 줬다면 현금 지급액을 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수취액이 있다면은 현금 수취액을 빼주면 그게 바로 취득원가죠. 그리고 이제 교환손익은 자, 제공한 자산의 자, 공정가격하고 그 다음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비교를 해서 자, 공정가액이 크면 이익이죠. 그리고 장부가액이 더 크면 손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어떤 문제가 됐든 교환손익에 따르는 계산 문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자, 이때의 취득원가는 자, 무조건 제공한 자산의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장부가격이 되는 거죠. 장부가액에다가 자, 현금 지급액이 있으면 더해주고요. 자, 없으면 현금 수취액을 빼라. 그리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 교환손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요 두 가지 요것만 이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혹시라도 요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로 가셔서 한번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죠. 여기서는 문제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설명하게 되면은 이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는 핵심만 잡아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 맞아 이거였지 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도 안 풀려 설명을 들어도 잘 몰라 이럴 때는 기본서에 가서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되돌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정도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5페이지에 후속 측정. 자, 후속 측정은 이제 이런 얘기죠. 어떠한 자산을 이제 취득해가지고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추가적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때는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이냐 수익적 지출로 볼 것이냐 요거에 따라 틀려지죠. 자, 자본적 지출은 어떠한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생겼어요. 그 지출로서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자,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되거나 능률이 향상되거나
자, 이러면은 자본적 지출로, 자, 이때는 그 지출 비용을 취득원가에다가 더하시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적 지출은 자, 추가적인 지출을 해서 그냥 원래 상태로 원상이 회복이 되거나 그 다음에 그냥 능률을 유지하는 정도로 끝인다. 그럴 때는 요 추가 지출 비용을 그냥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요것만 좀 다시 한번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오류죠. 자, 자본적 지출로 해야 되는데 얘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원래는 자본적 지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로 하게 되면 비용이 커지는 거죠. 자, 비용이 커지면 이익이 어때요?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산으로 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했으니까 자산은 어떻게 돼요? 적어졌겠죠? 자, 자산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와 같고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으니까 요거 세 개가 같이 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그 오류로 인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서 우선 거기까지 관련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서 자, 감가상각 136페이지의 감가상각과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측정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138 유형자산의 손상 거기까지를 이제 2부로 나눠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적중 예상 문제 1번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거 자, 유형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에만 충족이 되면 되죠. 1번 남해안에서 양식하고 있대요. 그러면 양식 중에 있는 참치 이거는 재고자산이 되겠죠. 판매하려고 사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조선업체 갑중공업이 주문을 받아 생산 중인 선박 재고자산이죠. 자, 3번 해양 천연가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형 해양 탐사 구조물 자,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3번이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자산이죠. 4번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취득하였으나 아직 사용 목적을 정하지 못한 외곽의 토지래요. 그럼 아직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투자 부동산이 돼야죠. 자, 5번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이것도 역시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이 된다. 그래서 재고자산과 이 유형자산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건 아까 제가 별표 해드린 거. 자, 1번 관세나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플러스. 자, 유형자산을 해체하거나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자, 여기 이제 복구 비용이죠. 취득원가에 포함. 자, 3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한대요. 이건 광고 선전이죠. 따라서 요거는 단기 비용으로 해야 된다. 아까 별표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설치원가나 조립원가 포함. 자,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대요. 직접 비용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이죠. 간접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지만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만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하고 4번. 자, 3번, 4번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 읽어보시면 해결할 수 있죠. 간단하게 왜 틀렸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거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 2번. 유형자산의 취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시운전 비용은 취득원가에 플러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더해지는 거죠. 2번. 나머지 1, 3, 4, 5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 아까 중요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별표한 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4번. 자, 기업회계 기준서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 철거 비용은 전액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건 아까하고 좀 약간 틀리죠? 자,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를 말하냐 하면은, 자, 요거는 아까는 여기 토지, 여기 건물, 아까는 이게 남의 거예요. 다른 사람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사는 거죠.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냥 내 토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보유하던 내 토지, 그동안 내가 보유하던 내 건물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현재 장부에 토지로 되어 있고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던 건물이 이게 오래됐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오래돼 가지고 자, 위험이 있어요. 붕괴 위험이 있다.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철거하는 비용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내가 그동안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때의 철거 비용은 그냥 단기 비용으로 하라 이 소리예요. 이건 단기 비용으로. 자,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그리고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인데 이거를 내가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자, 이 케이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자, 4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면, 자, 내가 그동안 쓰고 있던 건물을 철거한다면 요 건물의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러면 돼요. 자, 장부에 있는 요 건물이 장부 가격이 1,0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 대변에 건물 1,000만 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단기 비용으로 떨어라 이 소리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우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딴 거는 다 하실 수 있을 거고요. 5번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경우에는 상대적 장부 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이 토지하고 자, 건물을 요거를 얼마에 샀느냐 하면은 요거를 8천만 원에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이걸 어떻게 쪼개라고 그랬어요? 자, 공정가액, 토지의 공정가격이 얼마냐? 6천. 건물의 공정가액이 얼마냐? 4천. 그러면 요 비율로 나눠야지. 여기는 지금 뭐래요? 뭐로 나눠? 상대적 장부 금액이래요. 상대적 장부 비율은 뭐야? 이 건물을 판 사람, 이 토지를 파는 사람 장부를 가서 열어보고 그 사람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보고 하래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이거 판 사람한테 가서 장부 좀 봅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장부 가격이 아니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경우에는 자,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 6번. 주식회사 한국은 1,000원의 기기장치를 신용조건 2/10, N/60의 조건으로 외상 취득했대요. 자, 취득원가 계산하래요. 이거 뭐, 오래간만에, 자, 이런 이상한 암호를 오래간만에 봤나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2/10. 자, 그 다음에는 N/60이네요. 자, 이거 뭐야? 내가 어떤, 기기를 삽니다. 자, 이 기계를 사는데,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자, 1,000원짜리 기계를 사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조건을 제시했죠? 자, 선생님, 10일 안에 갚으시면은 2% 빼드릴게.
10일 안에만 갚으시면은 2% 물건가 빼준대요. 대신에 60일 안에는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 기계를 사온 거죠. 자, 그런데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입대금 좋네요. 그러면은 2% 빼요. 2%면은 20원. 그럼 나는 이 기계를 980원에 산 거죠. 자, 그 다음에 취득 시 지출된 기기장치 운반 비용과 설치 비용 더해야죠. 80원. 자, 그 다음에 사용 이후에 지출되는 거는 취득원가로 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설치 이후 재배치도 안 된다 그랬죠. 자, 이전 비용이나 재배치 비용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 요 기계의 취득원가는 요거랑 요거 더한 거 1,060원. 요게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7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본사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자, 요거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토지로 갈 놈은 토지로 가고 건물로 갈 놈은 건물로. 자, 얼마에 샀어요? 토지를 50에. 그러면 구입 가격은 토지로 가야죠. 왜? 거기 있는 건물은 철거할 거니까. 자, 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 자, 중개수수료는 토지 원가에 포함. 자, 그 다음에 구 건물 철거 비용으로 5,000원을 지급했는데, 자,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에 포함. 그런데 철거했더니 폐자재가 나와서 1,000원 받고 팔았네요. 그러면 1,000원은 마이너스. 자, 토지를 측량하고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토지 원가에 포함. 2,000원, 3,000원. 그러면은 이것도 취득 원가에 포함. 자,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의 설계비. 이거는 건물이니까 일로 가야죠. 5만 원. 자, 신축 건물의 공사비가 100만 원. 자, 야외 주차장. 이거는 구축물이죠. 야외 주차장. 이거는 이제 구축물로.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토지의 원가는 얼마고 건물의 원가는 얼마냐? 이랬으니까 자, 토지는 50만 원에서 자, 8,000원 더하시고 5,000원 더하시면 토지 원가는 51만 3,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은 105만 원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알고 보면 쉬운 거죠. 자, 잠시 쉬었다가 자, 나머지 자, 천천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